자, 부동산 부정청약 그리고 위장전입,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말씀 하시죠. 제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네, 알겠는데요. 사실 이거 잘 안 걸리잖아요. 뭐 어떻게 잡아냅니까?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드실 때가 있고. 자, 이거 누가 제일 잘하냐? 국세청이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잡아내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누구시냐면 이제 기고를 하셨는데 세계 비즈라는 언론사에다가 8월 27일 이제 기고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뭐 저도 이제 처음 뵌 분인데 누구야? 여기 밑에 있는데 여기 그렇죠? 방준영 회계 세무사님이세요. 방준영 세무회계 여솔 대표 세무사님이십니다. 뭐 저는 이분하고 어떠한 관계도 없습니다. 그냥 온라인 통해서 봤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잘 써주셔가지고 아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간접적으로 뵌 적은 없지만 감사 말씀드립니다. 세무사님. 보겠습니다. 최근 몇 주간 가장 뜨겁게 달군 부동산 뉴스가 반포 원펜타스의 20억 로또 청약인데 뭐 지금 계속해서 줍줍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이제 청약 홈을 개편하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선당 후 곰이라는 신조어까지 있는 것처럼 선당 일단 당첨되라 후 곰 나중에 고민해도 된다 이런 거죠. 우선 당첨이 되고만 보자는 심리로 시세 차익이 20억에 이르는 로또 운영에 당첨되기 위해 많은 사람이 청약 신청을 했죠. 그래서 많은 국민은 20억 로또 아파트가 있구나라는 거에 놀라고 그 다음에 또 놀란 게 뭐예요? 당첨된 사람들의 청약 가점 84점이 만점인데 그 만점자를 포함한 6인 가구 이상이 저렇게나 많다는 것에서 또 한 번 놀란 거죠.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저렇게 6인 가구가 있다고? 라고 하는 거죠. 자,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서 4인도 많잖아요. 그죠? 4인도 많은데 그걸 넘어서는 5명도 아니고 6명이 구성된 가구다. 거의 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6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의 청약자들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너도나도 많이 당첨된 것을 보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구심을 토로했고 민원으로 이어지니까 국토부가 이거 청약 가점에 잘못 없는지 전수조사하겠다 나선 거죠. 이 전수조사 요즘에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니까 20억 원에 이르는 로또 청약 당첨을 포기하는 당첨자가 속출한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합리적인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죠. 그동안에도 이런 게 얼마 많았다는 거예요. 그죠? 하도 이제 사람들이 이상하다. 저건 좀 너무한 것 같다. 민원을 넣으니까 국토부에서 그럼 우리가 전수조사해가지고 실제 다 들여다보겠다 하니까 포기를 한 거죠. 물론 그 중에 일부는 설마 될까 하고 집어 넣었는데 당첨이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숫자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청약 가점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고 내가 직접 한 거기 때문에 설마 당첨될 줄 몰랐어요 해가지고 덜컥 당첨되니까 아 내가 계약금도 없고 자금 조달이 안 되네요 하고 포기하신 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적을 것 같고 대부분은 좀 뭔가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정말 6인 가구 맞아? 이런 사례가 많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이 세무사님도.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사유로 이 로또 당첨 20억 원에 이르는 로또 당첨을 포기하는 걸 거냐? 그래서 이제 언론과 네티즌들은 네티즌 수사에도 우리나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청약 가점을 부풀리기 위해서 부양가족 중 부모님을 위장 전입했을 거다. 아마도 국토부의 조사도 이 위장 전입자 검증에 집중될 거다. 그렇다 보면은 이 위장 전입한 게 나중에 걸리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이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측들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퀘스천. 이게 이제 핵심인데. 그럼 이제 국토부에서 위장 전입자를 어떻게 검증해 줄 수 있는 거냐. 국토부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위장 전입자를 검증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거는 사실 별로 없어요. 하지만 업무 특성상 이 세무사님, 이 글 쓰신 분이 이제 세무사님이십니다. 위장 전입자를 가장 많이 적발하고 검증하는 기관은 국세청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이 세무사님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이 위장 전입자를 색출하는 기법을 적용한다면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국세청이 어떻게 여러분들 위장 전입 잡아내는지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걸 잡아내면 어떻게 되냐? 1가구 1주택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 혹은 여러 가지 거주 의무가 있는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시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세청 과세당국은 필연적으로 실질 과세, 실질 관계를 따진다. 이 조사를 수없이 많이 진행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모님이 있고 자녀가 있는데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같이 살고 있으면은 주택수가 합산돼서 비과세가 깨질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럼 이제
그다음 그건 이제 이론상 알겠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잡아낼 거냐? 이 원펜타스 이것도 20억 로또 이거 어떻게 잡아낼 거냐?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세무사님이 예시를 드립니다. 이거 잘 보십시오. 위장 전입을 조사하는 몇 가지 기법만 가지고도 과거 기간 동안의 위장 전입자들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다. 그중 몇 가지에서 얘기해 보겠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있어. 근데 그 중에서 몇 개만 내가 얘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세무사님 잘 보세요. 첫 번째, 1번. 조사 대상자들의 신용카드 사용 패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에서도 많이 봤었죠. 코로나 확진자 동선 파악할 때 이거 봤었잖아요. 그죠? 거주지 주변에서 과거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정보를 취합할 수 있다. 이건 뭐 우리가 이제 좀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번째,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핸드폰 기지국 접속 내역. 통신 기지국 발신 내역인데 이런 이제 통신사 통해 가지고 달라고 하면 됩니다. 네. 자, 이것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조사 대상자의 생활 패턴을 유추하는데 매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활용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하이패스 사용 내역, 그리고 교통카드. 앞에 첫 번째 봤었던 신용카드하고 좀 비슷한데, 아, 이거 하이패스 새롭네. 하이패스. 출퇴근 장소와 이동 거리를 유추해서 위장 전입 여부를 판단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근거 자료다.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 하이패스 카드 쓰지 말고 저기 현금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네 번째, 입주자 기록 카드와 거주지 차량 등록 내역.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파트 같은 데 살면은 입주자 그거 적고 스티커 받지 않습니까? 차량 등록 이런 거 이제 나온다는 거죠.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본인 명의 또는 회사 명의의 차량 등록 여부. 여기까지 이제 본다는 거죠. 이제 요즘에 워낙 차를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니까, 그쵸? 다섯 번째, 조사 대상자와 다른 가족들의 출입국 관리 기록. 출입국 관리는 다 관리되잖아요. 어디 여행 가거나 특히 해외 가는 거, 그죠? 조금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긴 하지만 출입국 관리 기록과 다른 기법을 복합적으로 적용하면 같이 거주를 하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무사님은 실무를 하신 분이니까 엄청 많이 내용을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 쓸 수는 없고 요게 이제 딱 한 단어로 쓰지 않았습니까? 출입국 관리 기록과 다른 기법을 복합적으로 적용하면 잡아낼 수 있다 이거죠.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받으세요. 저 이분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자, 여섯째, 이게 이제 끝내주는 거죠. 가장 좋은 건 뭐예요? 탐문. 실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군, 해군, 공군 있으면은 누가 제일 잘합니까? 어느 나라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곳 중에 하나가 육군입니다, 육군. 우리가 이제 비행기로 공습을 하고 쫙 해병대가 먼저 가서 이걸 하고 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육군이 딱 가서 깃발 꽂고 이렇게 딱 훑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탐문 간다는 거지. 특히 어디를 많이 가냐면은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오피스텔. 자, 그래서 실제 이거 잡아낸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23년도 초에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 이거 뭐 판결 나오고요. 언론 기사까지 나왔던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여기 이제 A씨가 있고요. A씨의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1번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었고 이 자녀가 2번, 3번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거용이었습니다. 주거용. 그래서 주민등록상은 분리를 했어. 그런데 실제 같이 사는 거는 생계는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주택수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총 3주택인 거죠. 됐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한 게, 나는 주민등록상 분리했으니까 괜찮지 해가지고 이렇게 1번을 팔아서 비과세라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세무서에서? 비과세가 아니다. 왜?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3주택인데 이 1번 주택이 고가주택인데 서초구에서 서초구. 조정대상 지역. 그래서 3주택 중과를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 1억 9천 세금 신고를 했는데 이게 8억까지 뛰어버리죠. 왜 1억 9천이냐? 12억 초가 고가주택이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8억을 얻어맞은 거죠. 이렇게. 어마어마하죠. 그때 잡아냈을 때 어떻게 잡아냈냐면요. 세무공무원이 어딜 갔냐면 요 고가주택을 간 게 아니고요. 요 자녀 이름으로 된 요 오피스텔을 가요. 오피스텔 가서 실제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지를 임차인을 만나버려요. 전입신고 안 해 있거든. 근데 임차인을 만나서 그냥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거주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전세계약서 쓰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나왔던 여러 가지 기법들 있지 않았습니까? 신용카드, 교통카드 이런 것들을 봐서 이 아빠와 자녀가 한 집에서 살고 있었다. 동일 장소에서 이걸 잡아냅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다? 탐문합니다. 탐문.
저길 갑니다. 그래서 고가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이걸 깨기 위해서는 그 고가주택을 가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가족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다른 주택에 그냥 탐으로 가버려요. 자, 7번째, 건강보험공단에서 입수하는 병원 의원 진료 내역. 아무리 우리가 주민으로 분리를 했지만 일단 아프면 가까운 데를 먼저 가잖아요. 가까운 데를. 그렇기 때문에 적어가지고 찾아낸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미 알려진 기법이야, 이 정도가. 그러니까 이제 세무사님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내가 한 100가지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우리 다 알잖아. 그래서 한 7가지 내가 풀어줄게. 약간 이런 뉘앙스야 지금. 아시겠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미 알려진 조사기법 몇 가지를 얘기했다. 이러한 일반적인 조사기법 외에도 지면에 담을 수 없는 기법들도 존재한다. 여기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국세청은 가장 많은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권을 발동하면 위장전입 여부를 생각보다 빨리 파악할 수 있고요. 제가 알기로도, 저는 이제 실무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검찰에서는 우리 계좌를 이렇게 오픈하려면 그때마다 영장 청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국세청, 국세공무원분들은 그거를 없이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세금 탈루의 목적으로 조사하는 위장전입을 못 발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위장전입자는 어디선가 흔적을 남기게 되고 이는 과세로 이어진다. 이거는 저기 미드 드라마에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문구 아닌가? 너무 멘트가 멋있는데요. 자, 이번 로또 분양 사태의 경우에 위장전입이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는 이유는 청약에서의 위장전입의 경우 그 행위가 그들이 아니었으면 정당하게 당첨이 되어 있었던 선량한 국민의 재산권을 절취해간 절도에 버금가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라는 거죠. 굉장히 공감합니다. 청약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사회적 합의를 깨버리는 이러한 위장전입 문제는 반드시 전수조사를 통해서 꼭 적발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좋겠다. 굉장히 지금 이 방준영 그 세무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매우 공감이 되고요. 오히려 이제 그런 분들로 인해서 선의 어떤 피해자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잘 대처해서 국토부에서 잘 잡아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하십시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기사 중에 하나, 첫 번째 이걸 봤고요. 우리 이제 두 번째가 제가 대출 관련된 기사를 가져왔는데 그때는 제가 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건데 핵심이 뭐냐면 지금 요거예요. 정정당당하게 해야 된다. 길게 보십시오. 그게 훨씬 더 많이 이득을 보는 방법입니다. 길입니다. 고맙습니다.